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권숙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이런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참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뉴스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폭염이나 폭우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좀 빈번해진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뉴스를 보면 100년 만에 폭염이다, 한파다, 폭우가 내렸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파리 기후 협정이라는 네. 새로운 환경 협력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의 배출량이 좀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북한에게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협력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 환경협력과 관련해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합의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다양한 정권들을 거치면서 환경 협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아젠다가 있고 또 새로운 기후 협력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남북 간의 기상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든지,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함께 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 기후 위기 문제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북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환경협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에 불이 나면 수십 년이 되어야 복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같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로 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은 환경협력이 정치, 군사 등과 같은 경성안보 이슈 때문에 늘 중단되거나 멈추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을 남북이 이제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북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 대해서 남북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라는 사회가 대북 제재라는 이런 용어로 해서 알 수 있듯이 네.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협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이고 또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도구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보건의료 분야라든지 네. 그다음에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환경 문제 역시 직접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그의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면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남북이 편하게 뭐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좀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남북 관계가 발전해서 서로 대화가 오고 할 때는 그나마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색 국면에 있을 때는 더욱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994년도에 UNDP 보고서에 보면 인간 안보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공포와 궁핍이라는 용어로 자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기후위기 환경 문제를 적용시켜 보면 다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협력을 어떻게 그 시작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협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상대가 이런 협력의 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공간들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남북 간에 힘들다면 국제사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국제기구들을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 협력의 계기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은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다자간에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점점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협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또 환경변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새로운 기후 협력 체계가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남북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최후의 보루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분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혹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꼭 가야만 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남북의 협력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협력 패러다임을 조금 전환해서 한반도형 기후환경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또 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기후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가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숙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